어제 이 TV 토론에서 재밌는 대목도 많았습니다. 악플에 대한 후보들의 자세 함께 보시죠. 당시 한동훈 후보 정말 고생한 게 사실입니다. 제 3번씩이나 와줬는데 개인적인 고마움과는 달리 우리가 당이 당원들과 국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그래도 성찰해야 합니다. 저는 되게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러 와주시고 시간 내서 자기 시간 내서 오신 분들에게 친절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신 분들에게 제가 셀카 찍어드리는 거 앞으로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전당대회 웬만하면 출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의회를 기반으로 한 저 무도한 독주를 하는데요. 의회에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배지 단 사람이 해야 되겠다. 김어준 방송도 우리가 거기에 보면 강남 청담동에 있는 아주머니도 많이 들으시거든요. 내가 이제 우리 진영을 벗어나서 좀 확장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나갔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밸런스 게임도 했습니다. 특히나 한동훈 후보가 받은 질문 중에 하나는 이철규 의원이냐 조정훈 의원이냐라는 선택인데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무인도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면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1번 핵진윤 이철규, 2번 총선 배석 팀장 조정훈. 하나, 둘, 셋. 자, 왜 1번을 선택하셨습니까? 1번을 선택하면 2번은 또 따라올 것 같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둘 중 하나 해야 한다면 1번 대통령과의 식사, 2번 김 여사 문자의 답장. 하나, 둘, 셋. 1번 대통령과의 식사. 이건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과의 식사는 저는 자주 했고요. 네. 다만 여사님과의 문자는 네. 저는 만약에 제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저희 당무에 관한 사안 그리고 본인이 당사자라 하더라도 저는 여사님과는 문자를 하지 않겠습니다. 더 기분 나쁜 상황은 1번 오랜 지인의 문자 익십, 2번 연판장 받기. 하나, 둘, 셋. 2번 연판장 받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제가 정치하면서 여러 가지 겪었지만 작년에 연판장만큼 제 마음에 상처가 된 것 없습니다. 네, 축제 한 곳만 갈 수 있다면 1번 지역구 축제, 2번 아버님 팔순잔치. 자, 1번 선택하셨는데요. 말씀해 주시죠. 지역구 최대 축제를 먼저 가겠습니다. 아버님 팔순잔치는 제가 평상시에 항상 이 신축적으로 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일전이 내일 열립니다. 그렇다면 원희룡 감독은 누구를 기용하겠습니까? 1번 손흥민, 2번 지원유세 브라더 이천수. 하나, 둘, 셋. 고민의 시간이 너무 깁니다. 2번 이천수 선택하셨습니다. 선수와 감독은 다릅니다. 이천수 선수는 이미 오래전에 선수를 했고 지도자의 과정을 오래 뿌리로부터 쌓은 사람입니다. 제가 구단주로서 감독을 기용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밸런스 게임. 특히 재밌었던 게 무인도에서 누구랑 살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혁준 변호사님. 네네. 원조 찐윤 이철규 의원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총선 백서 조정훈 의원을 선택할 것인가. 두 분 다 한동훈 후보와는 좋은 감정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궁금했는데 이철규 의원을 선택했어요. 답변이 1번을 선택하면 2번이 따라올 것 같다. 무슨 뜻인가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저 문제 새 나간 거 아닌가요? 저는 저렇게 기발한 답변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저 문제를 냈을 때에는 둘 다 싫다는 이야기잖아요. 웬만하면 나 혼자 무인도에서 나 혼자 사는 게 낫지 이철규나 조정훈하고 같이 사는 건 더 싫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한 명 선택하라고 하면 누가 덜 싫으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됐는데 답이 뭐였냐면 이철규 선택하면은 조정훈까지 따라오니까 다 같이 그냥 살고 싶겠다. 오히려 반전을 갖다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저것이 과연 한동훈 그 후보의 속마음일지는 모르겠는데 무인도니까 3명이서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고 2명이 있으면 싸울 테니까 3명이 있으면 좀 덜 싸울 건가? 어쨌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내용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원희룡 후보 측이 새롭게 제기한 의혹이 있었죠. 이 사천 공천과 관련된 설정도 있었는데 그 대목 들어보시죠. 원희룡 후보님 어떤 가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떤 공천에 대해서 개입을 했다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일단은 중단하겠습니다. 지금 가까운 가족과 인척 이렇게 공천 개입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 팩트를 직접 육성으로 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 관련한 기사가 200개 이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비긴 걸로 하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하시죠.
할 말 있으시면 여기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제기하신 수많은 지금 정치 쟁점의 공방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일단 여기에서도 추가적인 공세나 공방을 자제해달라는 선관위에 대해서 어제 후보들이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급적 충실히 지켜보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보셨지만 그건 대단히 비겁한 행동이잖아요. 일종의 오물을 확 뿌려놓고 그걸 200개 이상의 기세가 난 다음에 갑자기 얘기 안 하겠다? 미안하다도 아니고 얘기 안 하겠다? 이게 뭡니까? 제 처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얘기를 해놓고 지금 와서 갑자기 빈 걸 해줄래? 이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조기현 변호사님, 이 한동훈 후보 측은 굉장히 반발했어요. 김의겸 의원, 전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빗댔습니다. 근데 또 어제 토론회에서는 원희룡 후보는 증거 있느냐, 누구, 어떤 가족과 내가 공천을 논의했느냐라고 하니까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일단 한 발을 빼셨는데 한 발 뺀 거다. 예, 아무 근거 없이 얘기를 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 이슈의 1라운드는 사실은 배신자론이고 여사님과의 문자 메시지 일심 논란으로 왔는데 사실은 이 판세 변화 구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공격이 뭘까 이거를 다 궁금해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원희룡 후보가 던진 게 이 사천 논란이었습니다. 2라운드는 이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나오실 것 같아요. 어제 토론회에서는 아마 선관위 경고도 있었고 지금 아직 이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 메시지 논란이 아직 일단락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네거티브 공세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직접적 언급을 자제한 게 아닌가 싶고 그러면 이후에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입장을 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뭐 배신자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천 논란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근거가 있이 이 문제 제기가 된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나름대로 특히 이 공과 사의 구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에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 왔는데 공천 과정에서 정말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논의가 있었고 그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밝혀진다고 하면 이 사안은 김건희 여사의 관계와는 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이 전당대 중반 이후의 이슈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희룡 후보가 오늘 조금 전 저희 채널A의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서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지난 총선 이 비례의원 공천하는 과정에서 공천 심사 권한이 전혀 없는 한동훈 후보의 검찰 출신의 측근들과 같이 공천을 논의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천 의혹을 계속해서 굽히지 않고 의혹을 주장하고 이어가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그 총선 당시 원내 수석을 지냈던 삼선의 이양수 의원은 저희 돌직구쇼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원내 수석으로서 공천 과정에 깊이 알고 있는데 사천은 없었다. 라고 또 어제 이양수 의원은 밝혔거든요. 네. 근데 원희룡 후보는 당시에 총선 후보였어요. 개항에서 이재명 전 대표와 맞서는 후보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비례대표 추천 때 비례대표 추천 권한이 없는 공천 권한이 없는 주변 인물 검찰 출신 측근 그룹과 논의해서 결정했다라는 주장을 조금 전에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비례대표 추천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한동훈 지금 후보의 인터뷰도 보셨지만 굉장히 완강한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지금 문자 논란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오히려 한동훈 후보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공사의 문제,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문제 그 삶과 전혀 배치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주변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관여했다, 또 뭐 검찰 출신의 자기 지인들이 이걸 관여했다라는 것은 본인의 삶의 원칙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괜히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저렇게 확신을 갖고 대응하는 것을 봐서는 자기는 뭐 떳떳하다, 당당하다. 또 TV 토론에서 먼저 본인이 그것을 있으면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이게 비례대표의 경우는 공천이 있은 후에 늘 뒷말이 나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섭섭함을 갖고 있었던 한쪽 세력이 분명히 이런저런 제보를 했겠죠. 근데 저는 그것이 정확한 근거나 뭐 합리적인 부분 없이 저렇게 지금 접근을 한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팩트를 근거로 해서 이 내용이 진전되지 않으면 오히려 또 다른 큰 역풍을 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TV 토론회에서는 답변을 안 했는데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는 의혹 제기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예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아마 논란이 예상됩니다.